그래서 연음에 대해 설명할 텐데 영어는 한국어 한글과 좀 구조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시작을 할게요.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는 물론 말이라는 게 있긴 했지만 대뜸 글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표기가 딱딱한데 발음으로는 흐르륵 넘어가 버리는 애들도 간혹 있는 거고, 근데 연음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건데 발음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바꿔버리는 아주 쉬운 애들, did you를 끊어서 did you 하거나 want to를 그냥 원어라고 흘려버리거나 라는 것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겠지만, 또 뭐도 있을까? S랑 S가 두 개 붙었을 때 S 하나를 생략하고 발음 넘어가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겠죠. 이 연음이라는 개념 플러스로요, 이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연음 때문에 우리가 표기상으로는 왜 이렇게 복잡해 하는데 발음을 이해하면 납득이 되는 케이스들이 바로 동사 변화. 예를 들면 sit 하면은 sitting 할 때 t 하나 더 붙이는 거 많이 보셨죠?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은 big 크다, bigger 바꿀 때 g 하나 더 붙이고,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 조합이라는 게 결국에 표기의 문제인 거예요, 발음의 문제인 거예요? 발음을 맞춰주기 위해서, 발음을 유지하는 표기를 만들기 위해서 어거지로 하나를 더 붙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원리고요. 그리고 자음 플러스 y 형태, 이걸로 음절이 마무리될 때는 예를 들어 스터디 이렇게 발음하는데, 만약에 이게 마무리가 안 돼, 그러면 우리 스터디라 발음할까, 아니면 요거 y를 다이 이렇게 발음할까요? 디냐 다이냐 고민하면 다이라고 발음하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걔를 유지하기 위해서 억지로 y를 뭐로 바꿨어? I.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좀 납득이 되죠. 우리가 baby, 근데 우리가 by 하면 우리가 by라고 읽잖아요. 생각해보면은 이게 끝에 오는 게 아니라 시작에 오거나 이래버리면 i라고 읽어야 할 것 같아요. y 이렇게 읽어버려. 그래버리니까 또 여기도 y를 i로 바꿔서 babies 해버리면은 영어의 발음이 이렇게 형성되는구나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i로 끝난 애들은 오히려 발음을 살리기 위해서 y로 바꿔요. 꽈요. die 죽다, dying, 아니면 우리가 목다, tying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 발음이 돼야지 훨씬 이런 표기들을 암기하기도 편하실 거라는 거, 그게 첫 번째 카테고리고요. 그 다음에 안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on the 관사들, 저번 시간에 관사 얘기를 잠깐 했었어요. 우선 부정관사, 정관사의 구분은요, 구분도 중요하지만 발음 구분이 있잖아요. 어냐 on이냐, 이거 더냐 아니면 더 말고 무슨 발음하죠 우리가? the. 요거 발음 구분하는 게 자음 모음인데, 요것도 역시 자음 모음이 뭐의 기준에 맞춰져 있다? 발음에 맞춰져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 우리 영어로 뭐라 할게요? 타임 말고 1시간 할 때 시간, hour, 분명 시작은 h죠. 근데 1시간 하면 hour 하면은 우리도 답답하지 않아요? 뭔가 끊어서 얘기하니까 an hour 이러면 좀 아까 얘기한 연음의 개념이 슉 적용되죠. an hour. 그래서 발음을 기준으로 둬야 하는데, 요거 하나 꼭 알아둬야 하는 게 그 영어랑 우리말의 구분되는 점 중 하나 뭐냐, 우리말에는 반모음이란 개념이 있고요, 영어에는 반자음이란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음으로 취급하는 일부 단어들을 영어에서 자음 취급해요. 예를 들면은 water 할 때 요거 영어에서 자음 취급해요. 아니면은 요 발음, 여기 이가 잘려 있는 게 아니고 이 다음에 우가 와서 u, 예를 들면 unique, university, 이 u 발음도 다 네 맞아요. 여기 그거라고 보면 돼요. 우리 y 발음이라고 보면 돼요. 영어에서는 yacht 이러잖아요. 요트, yield, 그것들이다 보니까 unique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발음이.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a new branch 이렇게 있었잖아요. 만약에 a new umbrella 하더라도 어로 들어가야 돼요. 왜? 바로 뒤에 뭐가 왔으니까. 엄브렐라 한 개인데요, 엄브렐라 유인데 쟤는 유도 아니잖아요. 그럼 on 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 발음의 연속성이 애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연스럽다 부자연스럽다. a new umbrella 발음하는 대로 가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죠. 그거
발음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한 다음에 개념으로 들어오겠습니다. 자, 부정관사, 정관사는요. 이 정이 뭔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관은요. 이 갓, 곁을 할 때 관자예요. 그러니까 단어보다 앞에 오는 거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앞에 오는 걸 머리에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꼬리에 오는 거라고 생각해요? 머리에 오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an umbrella 단어보다 앞에 오는 애네. 근데 이 정이 무슨 정일까요? 발을정, 정해진 정. 어떤 거 생각하세요? 정해진 쪽으로? 맞아요. 정해져 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부정은 그래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나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서 막연한 하나. 나 책 한 권 샀다? 뭐 샀는데? 궁금해지잖아요. 왜?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막 새롭게 등장한 무언가니까, 그쵸? 그래서 I bought a book, 책 한 권 샀어 라는 거가 기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뭐뭐마다 once a week, 그럼 뭐마다 한 번, 일주마다 한 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뭐뭐에 얼마. 우리 영어를 그래서 per이라고 바꿔가지고 우리 왜 자동차 그 미터판에도 km/h 이렇게 써있죠. 얘가 per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certain의 의미가 있는데요. Mr. Smith called you 무슨 뜻일까요? 이거는 Mr. Smith called you? 네. Mr. Smith가 널 불렀다. 근데 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 어가 전화했다. 뭘까? 전화했다? 네. 어떤 그 사람 느낌. 여기 막 이거는 뭐라고 막 답을 해야 할지 이게 애매해가지고 계속 말이 나올랑 말랑 하는데요. 맞아요. 애매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미스터 스미스, 어떤 스미스 씨가 너한테 전화했어. 이걸 좀 매끄럽게 바꿔볼게요. 야, 아까 스미스라는 분이 너한테 전화했던데? 그 사람 누구야? 요걸로 이해하니까 화기애애되죠. 네, 요거는 아니면 요런 표현도 있겠다. 어떤 지점에서 그게 막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런 어떤 있잖아요. 우리가 당장 지금 뭐라고 설명하기는 애매한데 뭔가 얘를 표현하긴 해야 돼. 그래서 툭 등장하는 개념들. 그럴 때에는 어를 쓰기도 한다라는 거 기억하면 되는데, 요건 좀 고급진 개념이고 보통은 요 두 개에서 많이 나오긴 할 텐데요. 요거는 토플 같은 데 많이 나올 거라 상대적으로. 그래서 잘 기억을 못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얘네는 기억을 해야만 해요. 네, 아까 문제로 나온 것도 있던 것처럼. 그리고 발음으로 얘네가 연음이 나와버렸어. I bought a book. 섞여버려. 요 정도 속도더라고 아까 들어보니까. 그렇게 섞여서 들었어. 근데 책 한 권이야 여러 권이야 순간 헷갈려. 멘탈 나가는 거죠 그러면. 그래 버려가지고 잘 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정관사 the,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다 보니까 우리가 아는 개념이어야겠죠. 앞에서 언급된 거, the book is interesting. 그 책 재밌더라. 그 책 나도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 거고, 혹은 유일무이한 거, 하나밖에 없는 거. The sun rises in the east. 해가 동쪽에서 떠요. 우리 태양이 두 개 나뉘니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그렇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맥상 서로 아는 거, close the door. 우리 창문 좀 닫아줄래 하면은 갑자기 막 계단 올라가가지고 다른 층에 있는 창문 닫고 왔어 이런 사람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아는 순간에는 대뜸 더를 쓰기도 해요. 정해져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앞에서 언급됐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런 관념적인 것들을 먼저 잡아놓은 채 예외 상황들을 몇 개 말씀드릴게요. 이 예외가 두 종류 있는데 크게 첫 번째 종류는 뭘 것 같으세요? 여기 보니까 악기. 그 두 번째 종류는 phone, radio, internet. 뭔가 매체 수단 이런 것들이겠죠. 근데 얘네는 관용적으로 쓰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다 최근에 나온 애들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들의 관념을 분석해 놓은 최소한의 찌라시 같은 거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찌라시, 야사, 설 이런 것들도 없는데 악기에 대해서는 그런 썰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저도 보고 이거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된다 싶어서 저도 좀 많이 인용하는 예시가 있는데, 일단 악기 자체가 만들기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옛날이면 당연히 악기가 귀했을 테니까 어떤 커뮤니티에서는 어떤 악기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알았겠다. 그 악기라고 알았겠다 라는 개념으로서 접근해서 덜을 붙이는 것에 대한 좀 논리성을 부여하는
예시가 있었는데 말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함께 기억할 수 있도록 가져와 봤고요. 그 다음 관사가 없는 경우는 일단 요 세 개가 기본이에요. 일단 식사명, 런치, 디너. 그 아침 뭘까요? breakfast. breakfast.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morning 하는 그 시간 아침이 아니라 식사의 개념으로서는 안 쓰고 운동은 요거는 플레이 아까 하면서 악기 나왔던 거랑 정반대로 안 쓰죠. 요건 정반대의 개념이라서 묶어서 기억하면 좀 편해요. 운동에는 안 쓰는데 악기엔 쓰네. 이렇게 해서 플레이랑 묶어 놓으면 편하고요. 다음은 과목에는 안 씁니다. 그리고요. 관사 유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들 요것들이 있는데 요거는 설명하고 여기 나머지로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우선 go to school 무슨 뜻이게요? 하면은 그냥 학교 간다. 근데 엄마가 학부모 참관 수업 때문에 학교 왔어. 그럼 엄마는 학교에 뭐 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엄마가 학교에 공부하러 가는 학생의 입장으로 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관사를 써야 돼요, 오히려. 근데 스쿨의 기본 목적은 참관하러 가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러 가는 거예요? 공부하러. 그래서 관사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그냥 그거 간다 라는 건데, 안 붙어 있는 경우에는 뭐 하러 간다라고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go to prison 뭐 하러 간다? 갇히러 간다. go to sea 하면요, 약간 옛날 그 생각한다면은 뭐라고 해야 할까? 걔 어디 갔어? 걔 바다 갔어? 하면은 바다 가버리고 없어. 바다에 뭐 하러 갔을까요? 당연히 옛날이면은 낚시, 뱃일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go to sea 하면은 뱃일하러 가다라고 표현하면 우리말로 참 이쁘게 붙더라고요. 항해하다라는 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바다 일하러 가다. 다 목적이 매칭된다면 관사를 지워요. 아까 얘기한 대로 직장도 go to work 혹은 아니면은 요 경우도 있어요. at work 직장에서, 나 일하러 간 곳에서. at school 학교에서. 근데 at school이면 무슨 경우겠다? 아, 내가 학교 공부하러 간 학생의 입장에서 말하는 거겠다. 요 개념이랑 요 개념도 연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묶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on foot, by bus, train, subway. 이건 뭐인 종류의 걸까요? 첫 번째는 탈 것. 그렇죠. 탈 것, 교통수단, 움직이는 것들. 네. 뭐 by foot이라고 해도 뭐 크게 틀리지 않고 on feet라고 해도 되고 on foot이라도 되고 다 맞아서 크게 뭐 상관은 안 하는데 다 알아들어가지고요. 네. 그런데 by bus, train, subway 얘네는 꼭 관사를 안 씁니다. in bus 이러면은 그건 또 틀려요. 근데 on the bus 약간 이런 경우는 어떤 의미가 될 것 같냐면은 버스 위에서, 버스 안에서. 근데 우리가 버스 위에 가판에 막 이렇게 올라타진 않을 테니까. 그래서 get on the bus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네. 버스에 타다라는 거. 아니면은 뭐 in the train 해도 되고요. 이 뉘앙스가 되게 미묘한데 기차라는 공간 안에서 뭐가 벌어졌어. in the train 말 되는 거죠. 근데 그 공간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지 우리가 이 기차라는 거에 본래의 기능과 본래의 역할과 좀 상관없어질까?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네, 좀 자극적인 걸 전 학생들한테 뭔 예시 들었냐면 살인 사건 들었어요. 기차 안에서 사람이 죽었대. 그럼 기차 안에서 기차가 운행해? 일단 운행의 개념이 아니죠. 이미 사건이 일어났다니까. 그러니까 in the train, in the subway 같은 게 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매칭돼가지고 한 친구를 관사의 유무가 주는 그 목적성의 의미와 묶어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by email, by phone. 요건 그냥 관용적으로 통신수단 이렇게 쓰는데요. 얘도 똑같아요. 형체보다 목적이 좀 더 중요한 거. 얘를 통해 내가 뭘 할 거야? 이메일로 내가 자료를 보낼게. send. 요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수단으로 취급된 애들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중요성이 떨어지니까 관사를 생략하고 그냥 과감하게 날리고 쓴다라는 거까지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소유 관사는요, 별건 없는데 그냥 같이 안 쓴다예요. my friend 이런 거 안 써요. 그래서 내 친구 한 명 표현할 때 영어에서 my friend 하면은 좀 불쌍해 보여요. 바로 이해되죠. 친구 한 명밖에 없단 거니까. 그래서 a friend of mine이라는 표현이 옛날 표현. 요거는 제 학교 교수님이
나이대를 생각했을 때는 지금 한 40, 50대 분들까지는 이 표현을 좀 익숙하게 쓰실 거고요. 40보다 미친 분들은 one of my friends. one 한 명이야, 하나야. 네, all my friends. 내 친구들 중에서 내 친구 중 한 명 만났어요. 그래서 그냥 a friend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요거 a friend라는 표현은 저는 솔직히 직접 쓰지는 않았는데 그거 뭐지? 무슨 광고 있었는데 그 타일러라는 분 아시죠? 그분이 뭐 광고에서 my friend 아니다, a friend다. my friend 아니지 맞지? 이러고서 보고 지나가는데 a friend라고 써도 되겠구나를 그때 저도 배웠거든요. 결국 이렇게 써야만 하는 이유는 소유격, 우리가 그동안 외운 애가 어랑 더랑 부딪히는 관사 취급돼서 그렇다라는 거. 우리가 모자 2개 쓰는 경우 본 적 있어요? 그런 개념이죠. 관이 아까 갓관, 모자 개념이잖아요. 물론 2개 쓸 수야 있겠지만 그러면 연예인인가? 이 생각 들겠죠.